요즘 따라 유난히 소화가 안 되신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인데 요즘은 왠지 속이 더부룩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은 들쑥날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혈액형이랑 안 맞는 음식을 먹은 걸까? 70대 김도연 씨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는데도 체중이 들쑥날쑥했고 어떤 음식은 유독 소화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혈액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혈액형별 식단에 관한 정보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O형은 고기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A형은 채식이 잘 맞는다. B형은 유제품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친구 모임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혈액형이 다르면 몸도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어쩌면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혈액형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평생 같은 혈액형으로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몸이 달라진 건 왜일까요? 20년 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스러운 이유가 혈액형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혈액형별 식단이라는 유명한 주장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검증됐는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 원칙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이런 주장이 퍼지게 됐을까? 몇 년 전 김은수 씨는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A형은 채식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혈액형마다 몸이 다를 거란 생각, 그럴듯하지 않나요? 김 씨는 책도 한 권 샀습니다. 혈액형별 식단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장은 1990년대 한 자연요법 전문가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혈액형마다 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O형은 고단백 식단과 고강도 운동이 맞고 A형은 채식 위주 생활이 어울린다고요. B형은 유제품과 잘 맞고 AB형은 균형 잡힌 식단이 좋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이 방법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주장은 마치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행처럼 퍼지는 건강 정보가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건강 정보를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걸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많았고요. 이 운동을 하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지도요. 정말 혈액형이 대사에 영향을 줄까? 김은수 씨는 3개월 동안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과일과 샐러드, 점심엔 현미밥과 나물, 저녁엔 두부 요리를 주로 먹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끈다시피 했습니다. 놀랍게도 체중이 약간 줄었고 속도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혈액형 때문이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너도 A형이니까 한번 해봐. 나는 효과 봤어.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혈액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식단이 건강해져서 좋아진 걸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우리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2013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큰 분석 연구가 있었습니다. 혈액형별 식단을 검증한 모든 논문을 모아서 검토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1,400개가 넘는 연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혈액형과 식단의 상관성이 입증된 연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개도요.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혈액형 식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마음이 좀 복잡하시죠? 믿었던 것이 흔들리는 느낌 말입니다. 2014년 캐나다 연구팀이 더 큰 규모로 조사했습니다. 1,45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A형에게 좋다는 식단을 여러 혈액형 사람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중심 식단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혈액형에서 비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A형에게만 특별히 효과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O형도 좋아졌고 B형도 좋아졌고 AB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중도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같은 해 플러스1이라는 학술지에도 비슷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O형에게 좋다고 알려진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테스트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혈액형 그룹에서 비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혈액형은 식단 효과와 관련이 없다고요?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반응을 결정하는 건 혈액형 자체가 아니라는 걸요. 전체 생활 습관과 식단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국 영양학회는 이 식단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야 할 유명인 식단으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몸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뭘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이 요즘엔 속이 더부룩해요. 젊었을 땐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젠 조심해야 해요. 이 말 공감되시죠?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혈액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혈액형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기관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됩니다.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집니다. 활동량도 예전만큼은 아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20대 때는 밤늦게 회식을 해도 다음 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합니다. 30대 때는 운동 안 해도 체중이 유지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과정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조금씩 변합니다. 같은 기름을 넣어도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예전엔 1시간에 100km를 달렸는데 이제는 80km가 적당한 속도인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까지 움츠러들죠. 내가 이제 늙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혈액형이냐보다 개인별 몸 상태와 생활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생 O형으로 살았어도 식습관이 달라지면 몸 반응은 크게 변하니까요. 같은 A형이어도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실제 관리법. 혈액형을 기준으로 식단을 나누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연구로 검증된 생활관리법은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이니까요. 첫째, 단백질 섭취는 조금 더 신경 쓰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60대가 되면 근육량은 3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더 가팔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과도한 고단백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지만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지탱합니다. 매끼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챙기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채소과일 섭취는 혈액형과 무관하게 유익. 2014년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채소 중심 식단은 모든 혈액형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색깔 있는 채소, 제철 과일. 이것들은 우리 몸에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채소 반찬이 절반 이상이면 좋습니다. 셋째, 운동은 혈액형 맞춤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핵심. O형은 고강도, A형은 요가라는 식의 방식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걷기 근력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전 연령에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합니다. 하루 30분 집 근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10개, 팔굽혀펴기 5개. 이것만 해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넷째, 유행 정보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 혈액형 다이어트처럼 유명한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과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방법보다 소박한 습관이 더 강합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킵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한층 더 오르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이런 작은 것들이 1년, 5년,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내 몸의 신호를 천천히 살피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 시간에 잠들 때 아침이 상쾌한지, 이런 신호들을 천천히 관찰하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유행하는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내 몸과 대화하듯 살피는 거죠. 오늘은 몸이 좀 무거운데 어제 뭘 먹었더라? 요즘 컨디션이 좋은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는 혈액형과 식단의 관계를 연구 결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혈액형이 체중 변화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몸의 변화는 혈액형보다 생활 습관, 식단, 구성활동량 같은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액형에 맞춰 음식을 고르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천천히 살피고 나에게 맞는 식사와 운동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방법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고 채소 한 접시 더 먹고 산책 10분 더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